47페이지 서정인 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서정인 소설가가 여잔 줄 알았다? 언제까지? 전주 오기 전까지. 예전 전북대 교수님이야. 지금은 아마 아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은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북대 교수님이셨는데, 남자 선생님이시더라고. 깜짝 놀라서 내가 검색까지 해봤어. 근데 정말 남자시더라고. 서정인 소설가의 작품이 난이도가 좀 있어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주지 않아요. 인물을 익명에 쌓이게 하는 걸 조금 좋아하는 소설가라서 여기도 보면은 사람 이름이 그대로 나오니? 김씨 뭐 이런 식으로만 나오고 뭐 김씨 뭐 주사, 선생, 뭐 소년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김땡땡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이름을 익명으로 제시하는 것도 특이할 뿐더러 이 말을 누가 하는 말인지도 제대로 안 알려줘. 묘사하고 있는데 심리 묘사가 나오는데 이 심리가 누구의 심리인지도 제대로 안 알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문맥 파악하는 게 조금 취약한 학생들 있죠. 문맥 파악하는 게 취약한 학생들은 지문 자체를 완전히 반대로 읽거나 잘못 읽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서정인 소설가의 작품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그냥 대강 쭉 흘러가는 게 아니라 대화가 나와서 이게 누가 하는 말인지, 인물 묘사가 되어 있으면 이거는 누구의 외향을 묘사하는 건지, 누구의 심리를 묘사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연결시키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그나마 누구니? 김씨랑 학생의 대화가 중심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김씨의 심리 위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어렵지 않은데 차라리 이 작품의 서정인 강이라는 작품의 앞부분에 인물 설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진짜 헬이야. 애들이 이게 누군지 몰라. 인물도 막 처음에 고깔모자 쓴 사람, 그 다음에 김씨, 이런 식으로 해서 고깔모자 쓴 사람이 김씨인지, 외투를 입은 사람이 김씨인지,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나오니까 나중에 한 번 정도는 이 작품 볼 기회가 있으면 전문을 한번 봐줬으면 좋겠어요. 안 길어요. 그냥 단편 소설이에요. 안 읽겠지? 너네들을 믿지 않아, 내가. 등장인물 누구 나옵니까? 김씨, 그리고 소년, 그리고 주사, 그리고 선생, 그리고 없어요? 그 정도만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요. 그냥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아니요. 그러면? 제한적.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네요. 누구의 심리만 나와요? 그가 누구야? 김씨. 3인칭 전지적 작가이긴 하는데 모든 인물의 심리가 공평하게 나와 있지 않잖아. 그라고 나와 있는 김씨의 심리, 김씨의 생각만 자세하게 서술되고 있어요. 그래서 김씨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치 실수하면은 1인칭 주인공 시점처럼 느낄 수도 있긴 하거든요.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의 한계예요. 요거는 인물 체크만 제대로 하면 절대 빠지지 않는 함정인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쉽게 빠져요. 좀 더 이건 주의해 주시고요.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 특정 인물에게 초점화되어 있다라는 선지로 구성될 수도 있고 특정 인물의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선지로 제시될 수도 있고 특정 인물의 심리가 세밀하게 드러나 있다 이런 선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주인공은 누굴까? 이 발췌 부분에서는 김씨가 주인공이에요. 원래 작품 전체에서는 앞에 2명 더 있거든. 주사랑 선생. 김씨는 여인숙 간다 그러고 나머지 2사람은 술 마시러 간다고 가버렸잖아. 이 2사람이 주사랑 선생이거든. 이렇게 3명이 다 비슷비슷한 중요도로 나오는데 지금 발췌 부분에서는 김씨 주인공입니다. 김씨는 무엇과 갈등하고 있어요? 사회. 왜?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갈등이라고 하면 인물이 기분 나쁘게 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다른 인물이 날 기분 나쁘게 하면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사회 때문에 내가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사회와 나의 갈등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주변의 영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 혼자 갈등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갈등을 찾아주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김씨가 당연히 보면 어떻게 됐지만 사회에 대한 불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과의 갈등이고 그 구체적으로 김씨가 갈등하고 있는 원인 무엇 때문이에요? 현실이 어떠하기 때문에? 각박해요. 왜 각박해요?
열심히 하는데 아무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데. 왜? 열심히 하는데 아무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요? 네. 차이가 점점 심해진다고 하는데? 아니 열심히 해도 자기한테.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노력해봤자 달라진 게 없어요. 왜요? 왜요? 그게 사회의 어떤 면인 거야? 부조리하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거예요. 한 만큼 결과를 얻는 게 되게 합리적이고 정당하고 공정한 거잖아. 그럼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회예요. 만약에 이런 단어가 너네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 왜냐면 너네는 내가 아니니까. 그럴 경우는 부정적 현실이라고 퉁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틀린 건 아니니까. 나는 근데 내가 근데 좀 전에 뭐 어떤 단어 사용했냐?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네. 사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김 씨가 계속 혼자 생각하잖아. 내가 옛날에는 어땠었다. 옛날에는 어땠었다. 우등생이요. 우등생이었다. 근데 점점 어떻게 돼요? 열등생. 열등생으로 돼요. 왜? 왜 그럴까? 가난 때문이에요. 가난 때문에. 나는 뭐 해야 되니까? 학비를 벌어야 되고 가난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뭐도 하고 외국에 가는 기회도 막 너무 갖고 싶기는 한데 누군가는 뭐 집이 잘 살아서 척척 외국 유학도 가고 하지만 나에게는 그런 기회도 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느새 사회의 열등생이 되어버린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사회인데 가난이라는 전제 조건을 너네가 찾아주셔도 돼요.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회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가난이 나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것도 뭐라고 해석할 수도 있냐면 내가 가난한 게 싫어서 나도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었어? 없었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점점 열등생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뭐라고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하냐면 교육과 현실의 괴리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열심히 해. 공부 잘하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직접 경험해 본 바로는 그렇지가 않거든. 성공이라는 것, 교육의 맨 끄트머리라는 것, 이런 것도 어떻게 가진 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는 사회예요. 주제는 뭐 이거 쓴 거 아무거나 정리해줘도 상관없어요. 뭐라고 쓸래? 나는 교육과의 요걸로 썼네. 교육과의 현실의 괴리에 대한 비판.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범위가 넓은 건 상관없습니다. 얘들아. 주제의 범위는 넓어도 상관이 없어. 대신 편협하면 안 돼요. 이거는 비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지문이 있으면 지문을 약간 넘길 정도로 넓게 보면 틀리지는 않아. 근데 지문이 있는데 밑에 내용 빼놓고 위에 내용만 얘기를 하잖아. 그건 그 주제로 틀려버려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이라고 주제 찾잖아. 그럼 틀려. 그런 식으로 차라리 넓은 범위로 시야를 넓게 가져야 돼요. 국어는. 선서상의 특징은 뭐가 있어? 네, 앞부분에서 특히 누가 얘기하는지도 모르게끔 대화가 쪽쪽쪽쪽쪽 이어져 있네요. 대화를 통한 보여주기 있고요. 큰 의미가 없는 대화예요. 근데 이 대화는. 또 어떤 서술상의 특징이 있을까요? 인물의 행동이. 어디? 두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어디? 그는 눈을 긴꿈치를 하겠습니다. 그는 옷을 입은 채 손을 꼽히고 거기요. 네. 인물의 행동 묘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유리 찾은 부분도 그렇고 아니면 47페이지에도 나와 있어. 어디?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마루 위로 오른다. 걷기보다는 몸을 위로 올리기가 더 힘들다. 바깥이 조용해진다. 뭐 이런 부분. 소년 행동도 나와 있어요. 소년이 책 나부랭이를 챙겨가지고 나온다. 뭐 이런 것들에서도 인물의 외향이라든가 행동 묘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낸다, 흔들린다, 뭐뭐 한다, 치운다, 현재 시제 사용하고 있는데 소설은 기본이 뭐야? 과거요. 과거 시제예요. 뭐뭐 했다. 철수는 집으로 갔다. 이게 과거 시제가 가장 기본이거든. 근데 여기서는 현재 시제 사용하고 있어서 현재 시제가 나타나 있으면 그거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고요. 현재 시제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현재 시제 사용해서 어떤 효과? 현실을 부각해요. 응? 아니, 현실을 부각한다고요? 생생함, 생동감, 현장감이 부각이 돼요. 지금 내 눈앞에서 바로 벌어지는 사건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또 어떤 서술상의 특징이 있습니까? 단문 사용. 문장이 짧죠, 얘들아, 이것도. 문장이 짧아요.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문을 사용하고 있어요. 또 어떤 서술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 이제 더 없어요? 편집작용 문평 어디? 되찾을 수 없는 것을 상실함이요? 요거 김씨 생각이에요. 서술자의 생각이 아니라 아까 제한적 전제적 작가 시점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서술자가 마치 김씨 머릿속을 통해서 사건을 보고 하는 것처럼 나와 있거든. 여기 서술되어 있는 거 전부 다 김씨 생각이야. 인물의 내적 독백이 나타나 있다라고 봐주셔도 돼요. 인물의 심리가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고 특정 인물의 심리만 김씨, 그라는 특정 인물의 심리가 자세히 드러나고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이 그대로 제시되고 있죠. 그 생각이 이렇게 서술되어 있으면 그걸 뭐라 그런다? 내적 독백이라 그래요. 내가 머릿속으로 하는 생각, 인물이 머릿속으로 하는 생각이 그대로 서술되어 있잖아. 내적 독백이라고 합니다. 또 내적 독백이 아니면 이거 뭐 어떻게 사진 뭘로 있어야 돼? 작은 따옴표로 있어야 돼요. 인물의 생각이라서. 또 어떤 서술상의 특징이 있을까요? 의학적 지식. 어디에? 아닌가? 중학교에 간 수재가 되고 고등학교 가서 의료선생님이 된다 하잖아요. 이건 유학적 지시가 아니라 상황 설명이에요. 그냥. 아, 유학적 제시면은 길게 벌어진 사건을 압축적으로 제시해야 돼요. 이거는 사건이 아니야. 인물이 심리 드러나 있는 부분에서 이 김 씨가 뭐 생각하고 있어요? 과거요.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고 있죠. 회상, 인물 회상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항상 내신이 끝나고 수업하면서 느끼는 게 뭐가 느껴지냐면 찾는 거가 퇴화돼서 오는 것 같은 느낌? 시에서 소설, 시나 소설 같은 데서 내용 파악하는 거는 그나마 너네 이제 애들마다 본인 역량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너는 기계처럼 해야 되는 부분은 뭐 어떤 부분이냐면 표현상의 특징 찾는 거랑 서술상의 특징 찾는 거랑 이거는 기계처럼 연습하면 무조건 너네 모두 다 잘할 수가 있거든? 근데 시험 보통 한 뭐 3주, 4주, 보통 기본적으로 4주죠. 4주 하고 오면은 뭘 찾아야 되지 하면서 잘 못 찾아. 이것도 쭉 찾는 연습을 하면 한 번에 엄청 이제 익숙해지거든. 편안해지고. 기말고사가 그래서 걱정이네요.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너는 아무것도 기억 못할 것 같아서. 또 서술상의 특징 찾을 수 있을까요? 난 그 정도 찾으면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너네 읽으면서 막 공감 가고 이런 거 없었어요? 공감 안 갔어요? 갔어요. 어느 부분에서 갔어요? 결국 이 열등생이 되기 위해서 고생이 엄청납니다. 너네는 아직 그렇게 열등생이 되지도 않았잖아. 뭘 고생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공감이 공감이 갔어요? 나는 이거 읽을 때마다 어떤 공감이 가냐면 초등학교 때는 천재, 중학교에 가서는 수재, 고등학교에 가서는 우등생, 대학교나 사회에 가서는 열등생. 이거 항상 되게 많이 느껴. 너네는 아직 못 느끼지? 이게 난 특히 국어 과목 보면 중학교 때 국어 공부 별로 안 하잖아, 얘들아. 보면은 중학교 때는 국어 공부 안 해도 뭐 그냥 국어는 안 어려워요. 애들 막 이런 애들 있거든.
그냥 뭐 시험 기간에 잘 써가지고 공부했는데 90점 항상 이상 나와요 하는데 막상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그거랑 난이도가 완전 다르니까. 근데 이거 국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교육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선 자꾸 어쩔 수 없이 사교육하는 거고 선행하는 거고 별로 좋지는 않기는 한데 언제쯤 이게 개선이 될까?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안 되지 않을까요? 아예 교육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요. 교육 시스템이 언제 바뀔까? 학교가 사라지겠지. 학교가 사라져요? 이런 바이러스가 엄청 많이 있는. 전부 다 가정교육을 하면? 네. 바이러스. 너네 그거 봤어? 그거 있잖아. 역병 나오는 거 넷플릭스에서 하는. 아 너네 참 너네한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너네 TV 같은 거 안 보는 아이들이니까. 당연하죠. 아무도 몰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 거. 킹덤 맞아 킹덤. 내가 그 킹덤 시즌 1 볼 때까지만 해도 와 역병 오 바이러스 아이고 좀비 하면서 야 진짜 너무나도 판타지로 느꼈는데 이번에 코로나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아 그게 진짜 판타지는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질병 역병이 너무 너네 총균세는 다 알죠? 읽진 않았어도 총균세는 다 알죠? 총균세 몰라? 알죠. 제목은 들어봤을 거 아니야. 주황색이 흰색지. 아, 표지는 알고 계시군요. 총균세에서 인류의 그 발달이 총, 균, 쇠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하잖아. 난 읽다 말았어요. 되게 재미있는데 재미있는 것과 별개로 읽게 되게 피곤한 책 있잖아. 너무 두껍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애들 중등 애들 독서할 때나 조금 읽고 했는데 읽다가 결국 모든 아이들도 다 포기하고 그래서 나도 더 이상 안 읽겠다 해서 안 읽었는데 그것도 갑자기 생각나더라고. 역시 총균세가 맞구나. 그 중에서 지금 사회는 균이구나. 이 생각 엄청. 화학무기도 개발 엄청 많이 하고 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는 사실 화학무기 개발하다 나온 건 아닐까? 그런 생각 안 해? 나만 막 음모론인 거야? 모르겠어. 근데 사회가 진짜 옛날이랑 많이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맞는 것 같아. 어릴 때는 다 천재. 한글만 때도 천재 소리 들었잖아. 근데 어릴 때를 생각해봐. 구구단에 와 아이고 진짜 똑똑하다. 우리 애가 기억력은 타고났지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전부 다 우등생이에요. 그래도 우등생이 되셨죠. 이렇게. 문제 볼게요. 문제까지 풀었지 얘들아? 문제 같이 볼게요. 지문 봤으니까.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김씨는 일행과 헤어져 여인숙에 묻게 된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디 있어요? 김씨는 벌써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두 사람은 어이가 없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 라고. 그리고 주사와 선생은 술집으로 간 모양이다. 라고 나와 있죠? 내용 파악을 제대로 하세요, 얘들아. 문학이라고 해서 너네가 감상을 하는 게 아니야. 문학도 뭐 해줘야 돼요? 비문학처럼, 독서처럼 내용 파악, 내용 확인, 그 다음 적용. 이거 틀린 사람들은 정말 내가 싫어하는 유형이에요. 알죠? 내용 파악 틀리는 거. 2번, 김씨는 자신의 집을 떠나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요? 김씨는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아니야. 그럼 뭐 해? 학교 다녀요. 학교 다녀요. 대학생이에요. 김씨는 대학생입니다. 김씨는 주사 선생과 함께 집으로 향하는 중이었다. 그래요? 아니요. 술집 가는 중이었어요. 셋이 술집 가는데 김씨는 어떻게 여인숙으로 쏙 빠져버린 거야. 소녀는 자신의 집인 여인숙에서 이를 도우며 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거는? 자신의 집이 아니에요. 자신 집이 아니라 누구 집이야? 뭐지? 이모부 집. 네. 김씨는 소년의 얼굴 생김새를 보고 공부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왜? 뻔뻔스럽구나. 못생기고 낭만 못생기고 그래. 공부 잘한다는 얘기도 위에 하잖아. 아, 그렇구나. 그게 얘 생김새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간장. 가슴에 훈장이 달려 있다. 가까이 불러서 그 훈장을 들여다본다. 반장이라 쓰여 있다. 그 표차를 보고 공부 잘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얼굴을 보니까 얘 똘똘하게 생겼네 그래서 공부 잘하는구나 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2번 보기를 고려할 때 기억 리을 중 적절한 것끼리 바르게 묶은 것은 몇 번일까요?
등장인물들의 다양한 경험, 사파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다양한 경험 안 나와 있어요. 등장인물들이 위에서 대화 나누다가 나머지 두 인물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게 사라져버리고 김씨 혼자 소년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 없습니다. 대화 사이에 그의 회상이 길게 삽입되어 있다. 이거. 맞아요. 맞아요. 그가 막 자기 과거 생각하고 막 하잖아. 회상이 있습니다. 대화의 상대가 없는 긴 혼잣말을 통해 소통의 부재가 드러난다. 이거. 맞아요. 네. 어디서 보면 확인 가능해? 그 듣는 사람이 없다고요. 네, 뭐 1등을 했다고? 좋은 일이야. 부지런히 공부해라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소통의 부재예요. 그래서 이거 작품 전체 보면 결국 현대인의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소통도 부재하고 현실도 공정하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 현재형 어미와 과거형 어미를 반복하여 사건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거는 아니에요. 현재형 어미 위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 3번 보기를 참고하여 위클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위클에 나타난 김씨의 시간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중학생 때는 수재, 고등학생 시절 때 우등생, 그 다음에 대학교 시절. 소년과 대화를 하던 중 김씨는 가다에 대해 성찰하게 된다. 맞습니까? 네. 네, 성찰은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성찰이라고 하죠. 과거 삶을 되돌아보지 않더라도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도 성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어쨌든 얘는 특히 과거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맞고요. 김씨는 가에서 다로 이어지는 과정을 천재가 변모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맞습니까? 네. 네. 김씨는 다의 삶을 예상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있다. 맞습니까? 네. 어디서? 어디서? 그러다 보면 천재는 간 곳이었고 이 부분이요? 난 눈이 잘 안 보이나 봐. 밑에서 몇 번째 줄이야? 밑에서 두 번째 문장, 밑에서 세 번째. 네. 그들은 천재가 가난과 끈질긴 싸움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열등생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러면 김씨는 가다의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 이거는? 맞아요. 어디에? 차라리 천재였을 때 천신리 선교장으로 들어가서 콩나무꾼을 보는 것이 훨씬 낫다. 네. 천재였을 때 현실 모르고 그랬으면 훨씬 더 행복했을 텐데. 김씨는 다의 성공을 이루어 나의 삶과 다르게 살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건 내용이 너무 틀려가지고 큰 고민할 필요 없겠네요.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라고 했습니다. 기억. 그러나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가 여인숙에 묵는 것에 대한 결심을 굳혔음이 드러난다. 나는 여인숙으로 들어갈 거야 하고 뒤도 안 들어오고 쏙 들어가 버렸으니까. 니은. 바깥이 조용해진다. 일행이 여인숙을 지나 다른 곳에 갔음이 드러난다. 아마 주사와 선생은 술집으로 간 모양이다. 뒷문장에 바로 나오고 있죠. 디귿. 심지를 줄인 난포뿔이 눈앞에서 가물거리고 있을 뿐 소녀는 보이지 않는다. 그가 환상에 빠져 있음이 드러난다. 아니죠.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용 맥락 보면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고요. 또 알아들을 수도 없다. 그가 술에 취해 타인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미음. 외국에 가는 기회는 단 한 번도 그의 시도를 받지 않고 지나치는 법이 없었다. 그가 외국에 가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했음이 드러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노력이 다 어떻게 된 거야? 허사가 된 거죠. 그래서 답은 3번.